저번 시간을 잠깐 복습을 하면 먼저 라마 스타일의 모델에 대해서 다뤘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선택들이 있었는데 노멀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 어텐션이나 레지dual 블럭 전에 하냐 아니면 그 뒤에 하냐 이런 거에 대한 차이도 있었고요. 프리놈, 포스트놈이라고 했는데 대부분은 전에 하죠. 뭐 레지dual 커넥션이랑 좀 궁합이 잘 맞기 때문에 전에 하는 게 좀 일반적인 선택이었고, 그리고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쓰냐 원래는 그걸 썼었는데 그거 대신에 RMS 놈이라고 좀 더 단순한 방식의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하는 이유는 일단 성능 자체가 비슷했고, 그리고 RMS 놈을 사용을 하면 플롭스에 대한 차이는 거의 없긴 하지만 레이어 놈에 비해서, 다만 얘가 주는 이제 메모리 그 커뮤니케이션에 약간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실제 월클락 타임으로 재면 RMS 놈이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이걸 선택을 많이 하고, 게이팅 같은 경우에는 그 FFN, 그러니까 리니어 레이어에서 어떤 액티베이션 펑션을 사용하냐에 대한 얘기인데 GLU 기반의 방법들을 많이 사용을 한다 했었고, 그 중에서도 스위글루를 사용을 한다 정도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닌 애들도 좀 있긴 하지만 그거는 다음 주에 좀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케이스 스터디를 저희가 할 거라서. 시리얼과 패러렐 레이어는 뭐 예를 들어서 어텐션 다음에 FFN을 쓸 건지 아니면 이거 두 개를 병렬로 한 다음에 붙일 건지 더하든지 아니면 컨캣을 해서 이런 거에 대한 얘기인데 대부분은 그냥 시리얼하게 가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로프 인베딩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요거는 일단 포지셔널 인코딩에 대한 얘기인데 어떤 토큰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서 어텐션 자체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위치에 대해서 얘가 인베리언트 하기 때문에, 그래서 포지션 인코딩을 쓰는데 로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었던 것과 다르게 그 위치에 대해서 릴레이티브한 디스턴스를 다 토큰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그걸 통해서 적용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적용을 할 때는 회전 변환을 통해서 위치에 대한 인코딩을 했었죠. 그래서 로프를 쓰게 되면 사실 모든 릴레이티브한 인코딩이 마찬가지겠지만 이미지의 이미지가 아니죠. 인베딩에 대해서 그대로 더해준 다음에 어텐션에 쓰는 게 아니고 트랜스포머 블럭에 넣는 게 아니고 이게 QK를 만들고 나서 이 로프 같은 걸 적용을 시키고 나서 내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현 자체가 조금 바뀌게 되는 거죠. 또 봤었던 거는 저번에 좀 많이 보긴 했는데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해서 얘기도 했었는데 요거는 뭐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저런 얘기들을 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KV 캐시랑 그리고 이걸 줄이기 위해서 어텐션들이 어떻게 좀 발전이 되어 왔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맨 처음에는 MHA, 그러니까 멀티헤드 어텐션을 맨 왼쪽에 있는 걸 처음에 썼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KV 캐시에 문제들이 좀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KV 캐시를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MQA, 그러니까 쿼리만 멀티헤드를 쓰고 나머지는 싱글헤드로 한다든지, 아니면 GQA, 그룹 쿼리로 각 쿼리에 대해서 그룹을 만든 다음에 그 그룹을 가지고 키랑 밸류를 저장을 한다든지, 약간 MHA와 MQA 사이겠죠. 혹은 딥시크에서 만든 것처럼 이 쿼리랑 밸류를 그 자체로 저장을 하지 말고 얘를 어떤 레이턴트로 프로젝션을 시킨 다음에 이거 마치 컴프레스된 인포메이션으로 쓸 수가 있을 테니까 요거를 저장을 시켜가지고 나중에 원복을 하면 좋다. 그리고 원복할 때도 어프로젝션을 원래는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레이턴시가 걱정이 되니까 웨이트를 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옵설션 하는 방식으로 뭔가 좀 트릭을 쓸 수도 있었죠. 그래서 별다른 오버헤드 없이, 물론 약간 로프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트릭들을 또 써야 되긴 하지만 그냥 원론적으로는 그렇게 큰 레이턴시 부담 없이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볼 수가 있었고, 캐시에 대한 저장 자체도 굉장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좋았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배운 걸 좀 더 나아가서 요즘에는 그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라는 어떤 모델 디자인의 패러다임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고, 일단 첫 번째로 간단하게 이게 뭔지에 대해서 보고 그 다음에 자세한 내용들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정확히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더라도 요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LLM을 관심이 있다면 요즘에 제가 봤을 때 모든 모델들은 모든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대부분의 모델들은 이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의 구조를 택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전에 이제 미스트랄이라는 프랑스 기업에서 요걸 좀 선택해가지고 많이 주목을 받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딥시크가 중국의 기업이죠. 다 아시다시피 딥시크가 MOE 구조로 되게 이제 히트를 하고 나서 뭐 당연히 이제 GPT-4 같은 그런 모델들도 이 MOE 구조를 쓴다라고도 좀 알려져 있는 것 같고요.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 다 MOE 구조를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이제 쓴 거는 좀 아웃데이트된 거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제는 다 대부분 MOE를 사용하는 식으로 발전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믹스 엑스퍼트가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말 그대로 엑스퍼트, 그러니까 전문가들을 이제 혼합을 한 거죠. 그래서 전문가를 여러 개 쓰겠다라고 하는 게 뭐 한 문장으로 믹스업 엑스퍼트를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나가면 이 전문가라는 게 그 모델을 이제 서브 모델로 나누고 나서 그 서브 모델들을 여러 개를 두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문가라는 게 엑스퍼트라는 게 하나 생겨야 되고 그다음에 라우터가 필요하거든요. 라우터는 현재 상태에서 어떤 전문가를 쓸지 어떤 엑스퍼트를 쓸지를 결정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두 개의 컴포넌트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용어가 나오는데 댄스 모델과 스파스 모델이라는 게 좀 작지만 글씨가 있거든요, 그림에. 댄스 모델은 그냥 우리가 봤었던 MOE를 사용하지 않는 그냥 구조이고 스파스 모델은 일반적으로 MOE를 사용하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댄스 모델과 스파스 모델로 주로 나눠져 있고 모델 같은 거 혹시 체크 포인트 보시면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이거는 댄스 모델이고 이건 MOE 모델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이 댄스가 지금 나오는 그 non MOE 모델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엑스퍼트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댄스 모델 보시면 큰 FFN, 이게 지금 왼쪽에 있는 토큰, 오른쪽에 있는 토큰, 두 개 토큰이 있는 시나리오거든요. 그래서 각 토큰마다 되게 큰 FFN을 그냥 돌려가지고 나오는 그런 방식이에요. 원래 우리가 봤었던. 근데 이제 스파스 모델, MOE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 FFN을 여러 개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개를 두고 그 중에서 하나 혹은 여러 개를 액티베이트를 시켜가지고 그것들의 결과를 종합해서 다음 레이어에 전파를 시키는 방식이죠. 라우터는 당연히 어떤 엑스퍼트를 선택할지에 대한 거를 결정을 하게 되고요. 이 MOE가 FFN에서 대부분, 정확히는 FFN을 대부분, 말이 좀 이상한데 MOE를 대부분 FFN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때 조금 주의해야 될 점이 나중에 좀 예시를 보긴 하겠지만 이 엑스퍼트라는 말이 사실 약간 전문가의 느낌이니까 얘는 코딩 전문가, 얘는 뭐 수학 전문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엑스퍼트가 그런 식으로 동작하진 않고 어떤 이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토큰 단위로 신테틱하게 정보들을 이제 나누는 그런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레이어에서는 첫 번째 엑스퍼트는 뭐 약간 펑츄에이션, 뭐 물음표라든지 느낌표 얘에 대해서 좀 강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전문가고 두 번째는 뭔가 동사에 대해서 반응을 하거나 아니 세 번째는 약간 뭐 접속사인가요? 그런 거에 대해서 컨정션에 대해서 반응을 하거나 이런 느낌으로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직관적으로 봤을 때 엑스퍼트랑은 좀 다르다라는 게 첫 번째로 좀 짚고 나아가야 될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라우터는 뭐 라우터죠. 뭐 네트워크 라우터처럼 엑스퍼트들이 있으면 그 중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엑스퍼트를 쭉 갈지 이것들을 결정을 하게 되고요. 입력이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입력에 대해서 라우팅을 해서 이 중에 어떤 엑스퍼트를 선택할지를 매 레이어마다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레이어마다 엑스퍼트가 4개가 있다면 뭐 레이어가 n개가 있으면 이만큼의 굉장히 많은 컨비네이션들로 뭔가 패스웨이가 구성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라우터 엑스퍼트의 큰 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말한 게 아래 써져 있는 건데 이 LLM 전체에 대해서 나눠가지고 뭔가 처리하는 게 아니고 각 레이어에 특히 FFM마다 엑스퍼트를 이렇게 분기를 쳐가지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서브 모델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댄스 FFN이라고 얘기를 또 하기도 하는데 그냥 댄스 모델에서 FFN을 댄스 FFN이라고 하는 거예요. FFN인데 MOE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레이어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FFM만 MOE를 쓰기 때문에 그냥 댄스 모델이라고 사용을 해도 뭐 크게 무리는 없어요. 좀 더 자세히 보시면 그림을 여기서 뭐 그림 자체가 좀 바뀌긴 했지만 왼쪽에 있는 것들은 그냥 지금까지 봤었던 트랜스포머 블럭이죠. 트랜스포머 혹은 아키텍처라든지 그리고 각 디코더 블럭을 보시면 뭐 우리가 또 봤었던 어텐션 있고 그 다음에 뭐 FFN 있고 이런 식인데 이 요거 자체가 이렇게 크게 원래는 구성이 되어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이걸 확대를 해서 보면 댄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마 믹스트랄 그림을 그린 거라서 그 D 모델 요 베이스 모델이 512차원이고 요거를 4배만큼 키워가지고 2048로 아마 늘렸을 거예요. 그러면 원래 이 FFN 같은 경우에는 이 매트릭스가 뭐 정확히 레이어 2개겠지만 뭐
이 입력과 출력 곱하고 그다음에 출력과 입력 곱해가지고 나온 엄청나게 큰 매트릭스 두 개일 텐데 얘를 잘게 쪼개가지고 오른쪽처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스파스 모델의 개념인 거죠. 지금까지 했었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미스트랄에서 나온 MOE 모델에 대해서 좀 특화해가지고 만든 그림이라서 제가 좀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냥 뭐 이 그림만 보면 MOE에 대해서 대충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MOE가 진짜 도메인 엑스퍼트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예시가 이 믹스트랄 엑젬플에서 볼 수 있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이 프로그래밍 뭐 어떤 MOE 레이어를 이제 파이썬으로 짜가지고 파이토치로 짜가지고 이거를 그대로 토큰으로 줬을 때 이런 식으로 MOE가 예측을 한대요. 그래서 이 각각 블럭들의 색깔이 서로 다른 엑스퍼트를 얘기를 하거든요. 보시면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죠. 그냥 각 토큰들이 뭐 서로 다르게 할당이 된 거고, 근데 뭐 이런 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약간의 그 연한 분홍색 요 엑스퍼트가 모듈 아니면 뭐 데프 슈퍼 어설트 세이프 점 이런 거에 좀 집중을 하는 거 보니까 뭐 얘는 어떤 파이썬에서 이 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내장 빌트인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집중하는 그런 느낌이 보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해석하기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인퍼런스 할 때는 결국 제가 레이어마다 엑스퍼트를 고른다라고 했으니까 이 경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된다라는 사실을 한 번 더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What is MOE 물음표까지가 나왔을 때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맨 왼쪽에 first pass 같은 경우에는 뭐 첫 번째 레이어는 첫 번째 엑스퍼트, 그 다음은 뭐 세 번째 이렇게 쭉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인퍼런스가 진행될 때마다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라우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되게 간단하게만 일단 얘기를 하긴 할 건데 일단 라우터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엑스퍼트를 고르는 녀석이잖아요. 그래서 입력이 들어오면 정확히 FFN MOE에 들어올 입력이 들어오게 되면 얘를 리니어 레이어를 하나 통과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맥스를 통과를 시켜서 최종적으로 엑스퍼트 중에 어떤 게 가장 큰 확률이 나올지를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얘도 라우터도 결과적으로는 FFN이다. 정확히 리니어 레이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이 FFN, 그러니까 라우터 자체가 굉장히 많은 레이어를 가지는 녀석들로 구성을 했는데 요즘에는 이게 굉장히 경량으로 알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레이어 하나짜리 이렇게 라우터를 구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라우터 자체가 큰 오버헤드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가 소프트맥스로 뭔가를 이제 뭐 탑 K를 뽑아가지고 하는 뭐 그런 거랑 뭐 비슷하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여기서 덴스 MOE와 스파스 MOE라는 거를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덴스 MOE는 어텐션에서 계산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웨이티브 썸을 해가지고 이 결과 값이 나오면 소프트맥스 값이 나오면 그 값에 따라서 FFN의 모든 엑스퍼트들을 다 뽑고 나서 그걸 다 곱하고 더하는 방식이니까 얘는 모든 엑스퍼트를 다 보겠다라는 거죠. 대신에 얼만큼 볼지가 이 소프트맥스 결과 확률에 따라 나오는 거고요. 스파스 MOE는 그게 아니고 이 소프트맥스 결과가 나오면 그 중에서 몇 개 엑스퍼트를 볼지를 결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FFN에서 그 탑 K에 속한 애들만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엑스퍼트가 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2개만 보겠다라고 한다면 중간에 가장 확률이 작은 애들은 제거를 하고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녀석들로만 정보를 제공을 한 다음에 다음 레이어에 전파시키는 게 스파스 MOE입니다. 요즘에는 스파스 MOE가 좀 대세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MOE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인트로덕션을 했는데 사실 MOE라는 개념이 뭐 연구를 혹시 좀 오래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원래 있었던 개념이에요. 이 MOE라는 등장 자체도 뭐 몇십 년 된 걸로 알고 있고 심지어 저도 대학원 때 전 비전 주로 했었으니까 대학원 때 MOE를 써가지고 비전 태스크를 풀었었거든요. 그래서 MOE 자체가 되게 뭐 엄청나게 비전 하는 사람들도 익숙한 그런 주제였는데 이게 이제 LLM에 들고 오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이따 얘기를 드리겠지만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모델 전체 파라미터, 토탈 파라미터라고 얘기를 할게요. 토탈 파라미터 자체는 크게 가져가되 이때 한 번에 인퍼런스에서 액티브하는 파라미터 자체를 작게 가져갈 수가 있잖아요. MOE를 쓰게 되면.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오른쪽에 뭐 지금 숫자들이 막 여러 개 써가지고 복잡하긴 한데 여기 인베딩이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 블락이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안에 어텐션과 그 다음에 이게 MOE 구조를 가진 FFN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반복된 다음에
마지막에 헤드 그리고 소프트맥스를 통과하면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구조에서는 전체 파라미터, 스파스 파라미터라고 여기선 이름을 붙였는데 전체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항목들을 다 더한 거겠죠. 1, 2, 3, 4, 5번.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엑스퍼트가 4개가 있으니까 그 각각 엑스퍼트에 대한 모든 파라미터가 다 포함되었고 그래서 메모리에 실제 올릴 때는 이 1, 2, 3, 4, 5를 다 더한 게 로드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액티베이션 되는 거 자체는 그 중에 일부분인 거죠. 1, 2, 3, 4, 5가 다 되긴 하는데 오른쪽에 있는 아래처럼 만약에 2개의 엑스퍼트만 활성화를 시킨다라고 한다면 4A와 4D 이 2개만 활성화가 되고 나머지는 뭐 물론 메모리 있어야 되긴 하겠지만 활성화 자체는 이 2개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엑스퍼트의 일부분만 활성화가 될 수 있다라는 장점이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지고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MOE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예시인데 파라미터를 좀 실제로 믹스처럴의 예제에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나온다라고 해요. 나머지는 뭐 그렇게 볼 필요가 없는데 이 4번 엑스퍼트를 보시면 원래 엑스퍼트가 8개가 있거든요. 8개의 파라미터를 계산을 해보면 아마 4.5빌리언 뭐 정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거를 2개만 액티베이트 하니까 이게 당연히 4분의 1로 줄어든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사실 이거는 파라미터에 대한 얘기인데 결국 실험적으로 봤을 때 MOE를 사용을 하게 되면 같은 플롭스를 쓸 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내게 됩니다. 같은 플롭스를 쓴다라는 말은 결국에 액티브 파라미터가 실제 플롭스에 연동이 되는 거다 보니까 왜냐하면 안 쓰는 애들은 플롭스에 안 쳐지니까 그래서 더 많은 파라미터를 사용한다는 말은 더 많은 엑스퍼트를 사용한다는 얘기잖아요. 이 왼쪽에 있는 그림 보시면 이 2라고 써져 있는 게 엑스퍼트의 개수인데 아마 1, 2는 그냥 덴스 모델일 거예요. 그리고 엑스퍼트를 점점 늘리면 늘릴수록 같은 이 플롭스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전체 파라미터 많겠지만 이 테스트 로스가 쭉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 실험적인 엄청난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MOE 구조를 많이 선택을 하게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비슷한 예시인데 이게 좀 다른 논문에서 들고 왔을 거예요. 아마 올 MOE에서 들고 온 것 같은데 이 T5 페이스, 이 덴스 모델과 비교해서 MOE를 사용을 하면 엑스퍼트를 늘리면 늘릴수록 좋다. 뭐 이런 얘기를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능만 좋은 게 아니고 이 수렴 자체도 빨라요. 이 트레이닝 타임이 X축인데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 빨간색 그러니까 덴스 모델과 비교해서 MOE를 썼을 때 훨씬 더 많은 그러니까 정확히 빨간색이 훨씬 더 많은 트레이닝 스텝을 필요로 하죠. 같은 로스를 혹은 같은 애큐러시를 찍을 때. 그래서 물론 시스템적으로 이거를 이제 조율을 할 때 좀 더 많은 레이턴시가 걸릴 수는 있겠지만 한 스텝 자체에 대해서는 근데 트레이닝 자체에 대해서는 이게 굉장히 수렴 속도가 빠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들도 모든 것들을 다 동일하게 보여주죠. 빨간색이 MOE를 쓰는 거고 약간 파란색 이게 덴스 모델이거든요. 빨간색의 모델이 다 일관성 있게 좋은 결과를 볼 수도 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수렴 속도도 굉장히 빠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좀 결과인데 이건 딥시크 V2 논문에서 들고 왔거든요. 딥시크 V2의 결과 이미지가 모델이 여기 있는데 보시면 X축에 있는 거는 파라미터 정확히 액티베이트 된 파라미터의 개수예요. 그리고 Y축은 퍼포먼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그냥 덴스 모델과 비교해서도 훨씬 좋고 얘네들이 사실 믹스처럴이 좀 예전에 나온 거니까 그거에 비해서 훨씬 좋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냥 덴스 모델과 비교해서 액티브 파라미터 혹은 플롭스라고 볼 수 있는 그 기준에서 그냥 덴스 모델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우리가 MOE를 쓰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MOE를 요즘에는 대세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좀 여러 가지 예외적인 케이스도 있을 수 있고 또 시스템적으로 제 복잡도를 올릴 수 있긴 하지만 MOE를 사용을 하게 되면 각각의 FFN들을 결국 나누다 보니까 이 로드 밸런싱만 잘 할 수 있다면 이 패럴라이징 할 때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제가 지금 이거는 이제 실제 서비스에 좀 다른 얘기를 할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긴 하지만 왜냐하면 로드 밸런싱이 잘 일어나야 되니까. 근데 그게 잘 일어났다 가정하에서는 이것도 병렬화를 쫙 시켜가지고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OE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왜 MOE를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첫 번째로 정리를 하면 MOE는 말 그대로 믹스처 엑스퍼트 전문가를 여러 개 두고 그 다음에 그 전문가를 어떤 걸 선택할지를 라우터라는 걸 통해서 라우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MOE를 사용하는 이유는 MOE가 훨씬 좋으니까. 뭐 전체 파라미터 자체는 많아지긴 하겠지만 그 파라미터를 실제로 활성화할 때 드는 그 파라미터,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플롭스 자체는 댄스 모델과 비교해서 훨씬 우월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MOE 자체는 대부분 FFmp만 사용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뭐 어텐션에도 사용을 할 수는 있을 거거든요. 어텐션에도 MOE라는 개념을 넣어서 뭐 예를 들어서 QKV를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고, 뭐 하여튼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복잡하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FFmp만 댄스에서 MOE를 사용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모든 거를 다 알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모델들이 다 이런 왼쪽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MOE를 정말 간단하게 좀 살펴봤고, 하나하나 컴포넌트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먼저 라우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우터는 스파스한 MOE를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탑K를 뽑아가지고 그 탑K 안에 속하는 엑스퍼트만 사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그림으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좀 복잡하긴 하죠. 하나씩 보면 일단 엑스퍼트를 5개를 사용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엑스퍼트 1부터 5개까지 이렇게 색깔이 있고요. 그 다음에 라우터는 그냥 레이어 하나짜리 FFN이라고 가정을 하면 얘가 5개의 아웃풋을 내겠죠. 5개의 아웃풋을 낼 거고, 그 다음에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시퀀스의 토큰이 3개라고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라우터의 웨이트와 토큰, 이 레프레젠테이션이 서로 이제 다 프로덕트를 하면 정확히 원래는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해야겠지만 한 이제 부분만 보게 되면 다 프로덕트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토큰과 빨간색, 그 다음에 첫 번째 라우터 웨이트가 곱해져서 여기가 채워질 거고요. 이런 식으로 쭉 채우게 되면 이 매트릭스가 완성이 될 거고, 이 매트릭스를 완성을 하면 그 다음에 소프트맥스를 통과시켜서 확률을 계산을 하게 되겠죠. 이 확률을 가지고 결국에 어떤 엑스퍼트를 선택할지를 결정을 하게 될 거고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때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라우터의 타입에 따라서 이 소프트맥스를 어떤 엑시스에 대해서 쓸지가 결정이 돼요. 첫 번째는 토큰이 엑스퍼트를 결정하는 시나리오고, 두 번째는 반대인 거죠. 엑스퍼트가 토큰을 결정하는 시나리오. 세 번째는 한쪽으로만 그리디하게 보지 말고 이 전체적인 컨비네이션을 모두 고려해가지고 옵티마이제이션을 하자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씩 좀 보면 이 첫 번째 토큰이 엑스퍼트를 선택하는 요 경우는 지금 토큰이 3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시퀀스 내에서. 그래서 토큰이 T1, T2, T3가 이렇게 있고 엑스퍼트가 5개가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이 방식 같은 경우에는 각 토큰이 들어올 때 엑스퍼트 들을 확률을 쭉 계산을 하고 이 엑시스에 대해서 소프트맥스와 탑K 연산을 하기 때문에 이 토큰은 엑스퍼트 1을 선택할 거야. 뭐 이 토큰은 엑스퍼트 3을 선택할 거야.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을 한 것만 봐도 굉장히 구현이 간단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현을 한다면 이런 방식으로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성능도 뭐 괜찮습니다. 이런 방식이. 근데 이제 이 토큰이 엑스퍼트를 선택하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로드 밸런싱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토큰 3개가 동시에 다 이 원을 선택을 하면, 엑스퍼트 1을 선택을 하면 나머지 엑스퍼트들은 아예 선택이 안 되는 거죠. 이게 학습할 때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엑스퍼트가 공평하게 뭔가 역할 분담을 하면서 학습이 되도록 하고 싶은데 학습을 하고 나니까 엑스퍼트 2부터 4까지는 다 무시를 당하고 엑스퍼트 1만 뭔가 활성화가 돼요. 그럼 사실 그냥 댄스 모델이랑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로드 밸런싱이 잘 되도록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대한 언밸런스하게 엑스퍼트가 골라지도록 하는 거를 피해야 되는 게 성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요. 뭐 스테빌리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긴 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억셀러리 로드 밸런싱 로스를 추가를 해가지고 원래 그 모델 학습할 때 로스 펑션에다가 로드 밸런싱을 위한 추가적인 휴리스틱한 로스를 더해서 요거를 좀 강제를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강제는 아니죠. 강제하도록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타입이 있고, 두 번째 타입은 반대예요. 엑스퍼트가 토큰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토큰 시퀀스가 다 들어왔을 때 엑스퍼트가 나는 이 중에서 어떤 토큰을 선택할 거야. 엑스퍼트 3은 나는 T3를 선택할 거야. 이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장점이 뭐냐면 로드 밸런싱 확실하죠. 왜냐하면 각각 엑스퍼트가 무조건 토큰을 정하니까 모든 엑스퍼트가 무조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 복수의 엑스퍼트가 하나의 토큰을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E1부터 E3까지가 다 T1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말은 뭐 어떻게 보면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르게 보면 어떤 문장에서는 중요한 단어가 있고 중요하지 않은 단어가 있거든요. 토큰이라고 본다면 예를 들어서 뭐 예시를 들기가 어려운데 어떤 문장을 얘기하다 보면 정말 그 문장에서 쓸모없는 그러니까 이전의 컨텍스트만 알면 자동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장 그런 단어도 있고 그게 아니고 현재 이 말을 하는 시퀀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방식을 택하게 되면 엑스퍼트들이 봤을 때 이거는 지금 시퀀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니까 여기는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 라고 한다면 여러 엑스퍼트가 그 단어를 선택을 하겠죠. 그게 아니라면 하나만 선택을 받던지 하겠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베리어블 토큰 컴퓨테이션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일단 구현이 되게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이전에 있는 토큰 추스 엑스퍼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토큰이 들어오면 엑스퍼트에 대해서 그냥 소프트맥스 취하고 그리고 아그맥스 취하든지 탑K를 고르든지 하면 되는데 이 경우에는 각 엑스퍼트에 대해서 모든 시퀀스의 토큰들을 다 봐야지만 이 확률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죠. 만약에 현재 T1까지만 뭔가 들어왔다면 여기에서는 탑K를 구하는 게 의미가 없을 거예요. 이미 미래 시퀀스를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것만 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보고 나서 이 확률을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탑K를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현 자체가 굉장히 트리키하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이제 비슷하게 생각을 해보면 오토리글스박에 우리가 뭔가를 만들 텐데 여기 적합한 형태는 또 아닌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방식도 있고 세 번째 방식 글로벌하게 라우팅을 하겠다는 거는 뭐 저희가 좀 자세히 보지는 않겠지만 이 앞에 두 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되게 그리디하게 살펴보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테니까 모든 토큰과 모든 엑스퍼트가 있으면 얘네들의 컨비네이션들을 전부 다 고려해가지고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면 사실 아이디어라기에는 가장 옵티멀한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겠죠. 이런 방식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만 생각하시다시피 컴퓨테이션 오버헤드가 너무 심하고 이것도 이제 구현이 어려운데 이거는 구현이 더 어렵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제가 아는 MOE 방식들의 라우팅은 맨 처음에 있었던 토큰 choose export 이 방식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탑K를 써가지고 상위 몇 개만 쓰겠다 엑스퍼트를 이런 식으로 구성을 많이 합니다. 이 all MOE 이 논문에서 약간의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좀 한 게 있는데 토큰 추스랑 엑스퍼트 추스 토큰 추스가 첫 번째 거고 엑스퍼트 추스가 두 번째 거죠. 이거의 성능을 좀 봤는데 뭐 이게 여기서 이제 실험적으로 보여준 거는 토큰 추스가 훨씬 좋다. 뭐 비슷하다. 그리고 더 스테이블하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한데 성능 자체도 좋거나 비슷하면 안 쓸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라우팅 타입을 대부분 이렇게 사용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라우팅 타입에 대해서 정했으면 라우팅을 제가 탑K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라우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되게 다양할 수가 있죠. 처음에 나온 탑K 라우터가 소프트맥스를 구한 다음에 그 중에서 탑K를 골라가지고 나머지는 버리고 탑K인 애들만 가지고 계산을 하는 방식이 있고 해싱 같은 경우에는 뭐 좋은 방식은 아닌데 얘는 라우터를 학습시키는 건 아니고요. 어떤 토큰이 들어오면 해시 펑션을 돌려가지고 어떤 엑스퍼트가 선택이 될지를 그냥 고정적으로 만드는 그런 녀석인데 얘는 그냥 베이스라인처럼 생각을 하는 그런 간단한 구조입니다. 뭐 그렇게 좋진 않겠죠. 근데 이거 말고도 이 논문에서 정리한 이 라우터의 어떤 방식들만 봐도 굉장히 많아요. 앞에 두 개, 요거는 이제 탑K에 관련된 거라고 볼 수 있고 해시도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두 번째 아까 나왔었던 엑스퍼트 추스 토큰 그 다음에 제가 이건 사실 정확하게 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이런 방식도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강화학습으로 이 토큰 셀렉션을 좀 해보자 엑스퍼트 셀렉션 해보자 하는 방식도 있는데 요즘에는 또 이것도 사용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학습이 되게 어렵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요약을 하면 요거를 사용을 하는 거죠. 토큰 추스 엑스퍼트를 하고 그 다음에 엑스퍼트를 어떻게 고르는지는 탑K를 그냥 고르겠다. 되게 간단한 방식으로만 지금까지 발전이 되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볼 거는 그러면 탑K를 어떻게 볼지에 대해서 간단한 좀 수식으로 볼 텐데요. 이게 노테이션이 살짝 바뀌어가지고 제가 이제 논문에서 들고 오다 보니까 노테이션이 살짝 바뀌어서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FFN은 뭐 FFN이고요. 그 다음에 이 I라고 불리는 거는 엑스퍼트
그래서 FFNI는 y번째 엑스퍼트가 되겠죠. ULT는 L번째 레이어의 입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T는 T번째 토큰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일반적으로 FFN에 돌린 다음에 그거를 렐리지스 컨넥션에 더해가지고 다음 출력으로 내보내는 방식인데 이제 그 MOE 구조가 들어가게 되니까 앞뒤에 좀 여러 개가 붙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GIT 같은 경우에는 게이팅이에요. 그러니까 라우터고 라우터가 만들어내는 게이팅 값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AT라는 게 있는데 AT는 탑K의 FFN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탑K의 엑스퍼트가 AT 안에 들어가고 그 중에서 이 탑K 안에 들어가는 애들만 이 FFN을 돌리겠다라는 얘기죠. 정확히는. 그리고 이 시계는 나오진 않지만 GIT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라우터가 만들어낸 로짓이에요. 그래서 이 로짓이 그냥 요 U 그러니까 이 레이어의 입력에다가 라우터의 웨이트를 곱해가지고 나온 거죠. 그냥 레이어 하나만 통과시킨다는 소리죠. 그래서 그러면 지금 GIT를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가 현재 봐야 될 건데 이 GIT를 가지고 결국에 웨이티지 썸을 할 테니까 이 프리소프트맥스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딥시크 V1, V2, 그록, QN 요즘 QN 아니고 예전 QN에서 사용했던 방식인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이팅 방식이에요. GIT가 나오면 그 GIT를 가지고 이게 로짓이니까 소프트맥스를 돌려요. 소프트맥스 돌리면 SIT라고 표시를 할 수가 있고 이걸 가지고 탑K를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맥스를 돌린 다음에 소프트맥스에서 뭐 상위 두 개만 뽑자라고 하는 게 요 AT 프리이고요. 그 다음에 GIT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게이팅하는 요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활성화된 탑2의 엑스퍼트들을 SIT를 하고 나머지들은 그냥 0으로 취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 식으로만 봤을 때 물론 시스템적으로는 이렇게 구성하진 않겠지만 그러면 FFN들 탑K 안에 앉는 게 다 버려지잖아요. 계산을 하고 여기서는 그 탑K 안에 드는 애들은 웨이티드 썸을 하고 나머지 애들은 버리겠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 방식이 뭐 되게 직관적이긴 한데 좀 문제가 뭐냐면 SIT의 정확히 GIT의 합이 1이 아니죠. 왜냐면 SIT의 합은 1인데 요거를 탑K만 남겨가지고 만든 게 GIT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엑스퍼트가 3개가 있는데 소프트맥스 결과가 0.4 뭐 0.5, 0.3, 0.2라면 0.2가 버려지잖아요. 0.8밖에 안 되니까 더하는 게. 그래서 웨이티지 썸 할 때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프리소프트맥스도 뭐 좋은 방식이지만 포스트 소프트맥스를 특히 딥시크 V3에서는 차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요거는 소프트맥스의 위치를 좀 바꾼 건데요. GIT를 계산을 할 때 이 엑스퍼트 안에 들어가는 애들만 소프트맥스를 계산을 하는데 그럼 엑스퍼트를 그 탑K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그냥 로짓에다가 탑K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 프리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맥스로 돌려가지고 탑K를 계산하는데 여기서는 로직 그 자체에 대해서 탑K를 계산을 해서 살아남은 애들 가지고 소프트맥스를 취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는 GIT가 더해서 1이 되니까 좀 더 나은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좀 디테일한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 더 중요한 거는 파인 그레인드 라우팅 그리고 쉐어드 엑스퍼트 개념인 것 같아요. 특히 이게 딥시크 MOE에서 나온 다음에 굉장히 많은 방법들, 특히 중국 오픈소스 모델들이 다 차용을 하고 있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대부분 중국 오픈소스 기술들밖에 없으니까 나머지는 클로스드 모델이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굉장히 쉬워요. 맨 왼쪽에 있는 게 지금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믹스트랄이 사용하고 있는 MOE 방식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믹스트랄 같은 경우에는 잠깐 이전 슬라이드로 돌아가게 되면 지금 이 위에 있는 요게 이제 믹스트랄 논문이거든요. 모델 이름이고 보시면 믹스트랄하고 8 곱하기 7B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7B짜리 댄스 모델의 그 FFN을 8개를 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확히는 아마 어디 슬라이드에 있었을 텐데 제 슬라이드 기억이 안 나네요. 보시면 그냥 큰 FFN을 작은 FFN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원래 댄스 모델에 사용했던 예를 들어서 뭐 7B짜리 모델에 사용하던 FFN을 병렬로 여러 개를 써가지고 이 MOE를 구성하겠다라고 하는 게 맨 왼쪽이에요. 그래서 컨벤셔널하게 이 엑스퍼트를 만들고 라우팅을 하겠다는 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믹스처랄의 예제로 본다면 n이 8인 경우에는 그 8 곱하기 7b의 믹스처랄 모델이 되겠죠.
그리고 라우팅을 뭐 2개만 하는 거, 요거는 그냥 뭐 하이퍼 파라미터니까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었는데, 이 딥시크 MOE에서는 2개의 전략을 취하거든요. 첫 번째로는 파인 그레인드하게 엑스퍼트를 나누는 게 좋다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건 또 원래는 큰 FFN을 여러 개를 병렬로 쓰는데 여기서는 그 FFN 자체도 나눠가지고 더 엑스퍼트를 쪼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하나의 FFN을 2개만큼 쪼개게 된다면 원래는 N개만큼이 나오게 되는데, 이 중간에 있는 거는 이 N개만큼 엑스퍼트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당연하게도 엑스퍼트를 고를 때 탑 K 같은 경우도 2배만큼 늘려주게 됩니다. 세 번째 방식은 더 나아가서 쉐어드 엑스퍼트 아이솔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뭐 공유 엑스퍼트인 거예요. 이 뭐 엑스퍼트들이 각각이 배우는 것도 있겠지만 공유적으로 배워야 되는 그런 피처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도 쉐어드된 엑스퍼트가 하나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뭐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겠죠. 그런 방식처럼 쉐어드한 엑스퍼트 하나 두고 얘는 라우팅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애들로 라우팅을 해요. 쉐어드 엑스퍼트를 몇 개를 줄 건지는 모델마다 다르긴 한데 뭐 한두 개 정도 두는 게 좀 일반적인 것 같고, 그래서 이 맨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서는 중간에 있는 그림과 다르게 활성화되는 탑 K 엑스퍼트가 정확히 라우팅 되는 게 탑 3만 되는 거죠. 왜냐면 하나는 활성화가 항상 되니까.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 게 딥시크 MOE에서 제안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2가지 개념을 가지고 요즘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딥시크, 큐엔 등등등 중국 오픈소스 모델에서요. 그래서 이게 왜 좋냐를 보면, 이 딥시크 MOE 논문에서 실험적으로 좀 검증을 한 게 있는데, 이 좀 그래프가 여러 개가 나오긴 하지만 이 각각의 그래프 뭉치들은 서로 다른 벤치마크 데이터고요. 뭐 당연히 높으면 높을수록 좋고, 그 다음에 이 파란색 바는 글씨가 좀 작을 텐데 쉐어드 엑스퍼트는 안 쓰고, 그 다음에 라우팅하는 엑스퍼트는 16개, 그리고 그 중에서 2개를 활성화를 하자라는 거예요. 이게 베이스라인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전 슬라이드에 있는 맨 왼쪽과 동일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 두 번째 있는 이 오렌지 색깔 같은 경우에는 쉐어드 엑스퍼트 하나를 쓰고, 그 다음에 라우팅된 엑스퍼트는 15개 중에 하나, 그러니까 파인 그레인은 하지 않고 그냥 쉐어드 엑스퍼트만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능이 확 좋아지는 걸 볼 수가 있고, 뭐 아닌 케이스도 있지만.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쉐어드 엑스퍼트 쓰고 그 다음에 파인 그레인 엑스퍼트를 쓰는데 2배만큼 늘려준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31개짜리 엑스퍼트가 있고, 라우팅된 엑스퍼트가 있고, 그 중에서 탑 3개,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의 쉐어드 엑스퍼트, 총 4개의 엑스퍼트를 액티베이션 하게 됩니다. 성능이 그냥 계속 비슷하게 오르죠. 뭐 이 경우에는 좀 아닐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이것도 더 엑스퍼트의 파인 그래뉴리티를 좀 더 늘려서 엑스퍼트 64개를 쓰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8개를 액티베이션 시키는데 그 중에서 하나는 쉐어드고 7개는 라우팅 되는 거에서 하게 되면 성능이 제일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파란색과 빨간색만 비교해도 뭐 비슷한 어떤 파라미터와 비슷한 플롭스일 수 있는데 성능 차이가 많이 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논문에서만 그러는 것도 아니고 올 MOE 논문에서도 이게 되게 유명한 논문인데 비슷한 어빌레이션을 해요. 아래쪽에 있는 거는 엑스퍼트를 늘렸을 때 얘기고, 엑스퍼트를 늘리면 늘릴수록 성능이 좋다. 근데 이 논문에서는 뭐 세팅이 좀 달라서일 수도 있고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쉐어드 엑스퍼트가 성능에 뭐 좋다라는 증거는 없다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여기서는 파인 그레인드한 엑스퍼트를 쓰게 되는 게 좋다라는 거는 일관성 있게 나오는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사실 엄청 최근도 아니죠. 근데 어쨌거나 25년도까지 MOE들을 쭉 보게 되면 원래 이 모델들을 보면 라우팅하는 엑스퍼트의 개수들도 천차만별이고, 액티베이션도 뭐 2개에서 4개 정도를 쓰게 되는데, 참고로 쉐어드도 하나도 없고요. 딥시크에서 라우트는 64,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액티베이션 되는 걸 7개, 쉐어드 하나, 이런 식으로 썼거든요. 그리고 얘네부터 파인 그레인드하게 쓴 거죠. 그러니까 FFN을 4등분을 한 거죠. 그런 식으로, 잠시만요. 갑자기 제 화면이 안 보였어요. 그런 식으로 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사실 이게 다 중국 논문이긴 한데 요거랑 이거 빼고 뭐 QN이나 뭐 미니맥스나 CC 그런 거, 얘네들의 공통점들을 보면 다 마찬가지로 비슷한 라우팅 엑스퍼트를 가지고 뭐 좀 액티베이트 된 거 자체 개수는 좀 다르긴 하지만 비슷하게 좀 가져가고,
또 이것도 모델마다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일관성 있게 쉐어되는 엑스퍼트들을 좀 쓰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파인 그레인한 엑스퍼트는 다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발전들이 쭉 되어 오고 있습니다. 약간 수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본 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뭐 별거 없는데 그냥 라우팅을 토큰 추스를 하고 탑K를 하겠다라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디테일을 좀 살펴봤죠. 예를 들어서 라우팅을 할 때 뭐 소프트맥스에 대해서 앞에다 둘지 뒤에다 둘지에 대한 그런 전략들도 있고 더 중요한 거는 파인 그레인드하게 라우팅을 하는 거, 쉐어드하게 엑스퍼트를 하는 게 지금 좀 트렌드다 정도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MOE를 학습을 해야 되는 차례인데 그냥 원래 우리가 사용했었던 로스 펑션을 가지고 학습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약간의 이슈들이 생길 수 있는 게 라우팅을 할 때 탑K를 쓰잖아요. 그럼 탑K를 쓴다는 말은 argmax를 쓴다는 거거든요. 뭐 argmax를 쓰지 않더라도 탑K는 어쨌든 그라디언트가 흐르지 않는 non-differentiable한 어떤 오퍼레이션이죠. 그래서 이 라우터까지 같이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좀 복잡성이 올라가긴 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냥 학습을 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학습을 하게 되면 이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리처 프로세스가 되는데 처음에 엑스퍼트를 우리가 64개를 썼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떤 엑스퍼트는 운이 좋게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굉장히 시그널을 많이 받아서 얘는 성능이 좀 좋을 수가 있겠죠. 근데 나머지 엑스퍼트는 좀 운이 안 좋게도 뭔가 학습이 잘 안 돼가지고 성능이 나쁠 수도 있고요. 그럼 당연하게도 로스 펑션을 급격하게 낮추기 위해서는 이미 좀 잘 되고 있는 애들을 선택을 해서 하는 게 좋잖아요. 잘 안 되고 있는 애들은 그냥 버려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약간 그라디언트를 많이 받아가지고 잘 되고 있는 애들이 더 선택이 많이 되고 그렇게 되면 엑스퍼트들이 로드 밸런싱이 제대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냥 선택되는 애들만 선택이 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엑스퍼트 컬랩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뭐 제가 처음에 좀 말씀을 드렸지만 휴리스틱하게 로드 밸런싱 로스를 좀 써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 로스 펑션에다가 같이 붙여가지고 이런 작업들을 약간 휴리스틱하지만 해결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좀 보게 된다면 22년에 스위치 트랜스포머 논문에서 들고 온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전체 로스 펑션에다가 이 로드 밸런싱 로스 요거를 추가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일단 하나씩 좀 살펴보면 n은 엑스퍼트의 개수고요. 그 다음에 알파는 그냥 전체 로스 펑션에서 밸런싱 파라미터로 쓰게 되는 뭐 그런 거고 그리고 fi랑 pi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아래쪽에 수식이 되어 있거든요. 좀 이거만 보면 이게 뭐지 싶을 수 있으니까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면 먼저 pi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라우터가 내뱉는 소프트맥스의 확률값입니다. 그래서 이 pi는 정확히는 엑스퍼트 i에 대한 확률값이고요. 이거는 뭐 당연하게도 소프트맥스의 값이기 때문에 미분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fi는 실제로 이 엑스퍼트 i에 라우팅되는 토큰의 비율이에요. 그래서 뭐 argmax가 되어 있고 확률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게 토큰의 전체 개수로 이렇게 나누는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프랙션인데 문제는 실제 우리가 유니폼하게 엑스퍼트들 로드 밸런싱 하고 싶을 때는 이게 유니폼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디퍼런셔블하지 않기 때문에 아래쪽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fi와 pi를 곱해가지고 이렇게 만들게 돼요. 로스 펑션을. 근데 이러면 약간 들 수 있는 생각이 저도 사실 처음에 이 로스 펑션을 보고 그냥 pi만 로스 펑션을 쓰면 되지 않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다시 생각해보면 그게 아닌 게 pi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엑스퍼트가 두 개가 있다고 해볼게요. 탑 1을 고른다고 하면 만약에 소프트맥스 값을 엑스퍼트 1에 대해서 50.00001을 고르고 그 다음에 엑스퍼트 2를 49.9999를 고르게 되면 사실 로스 펑션 이 로스 디자인에서는 pi를 미니마이즈를 거의 충분히 한 거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엑스퍼트 1이 선택이 될 거죠. 조금이라도 높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확률값은 거의 유니폼인데 엑스퍼트는 한쪽으로 쏠리게끔 디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만 보는 게 아니고 이 앞에 실제로 우리가 디자인하고 싶은 요 유니폼하게 만들고 싶은 얘를 곱해가지고 스칼라 값처럼 곱해가지고 이거 두 개를 동시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그라디언트가 흐르는 거는 얘인데 얘에 대해서 앞에다가 웨이트를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로드 밸런싱을 하게 되고 다음 주에 아마 보겠지만 좀 더 나아가서 딥시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는 엑스퍼트끼리만 보는 거죠. 근데 엑스퍼트가 예를 들어서 서로 다른 디바이스에 있을 때 어떻게 로드 밸런싱을 하는지도 또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다 고려를 해가지고 되게 휴리스틱하게 로드 밸런싱을 하게 되는데 뭐 그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종합을 하면
로드 밸런싱이 굉장히 학습할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휴리스틱하게 이렇게 디자인을 해가지고 전체 로스 펑션에다가 쓰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전체적인 디자인 철학을 보면 우리가 지금 미니마이즈 하고 싶은 거는 정확히는 유니폼하게 만들고 싶은 거는 FI인데 FI는 디퍼런셜을 하지 않으니까 PI를 끌고 와서 그러니까 라우터의 각 엑스퍼트에 대한 확률값을 끌고 와서 정확히는 토큰에 대한 평균 확률값이죠. 얘를 가지고 라우팅 같은 걸 업데이트를 하죠. 대신에 이것만 가지고 업데이트를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FI를 같이 곱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로스로 디자인을 하게 된다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로드 밸런싱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뭐 당연히 로드 밸런싱을 안 하면 성능이 나쁘겠죠. 뭐 위에 있는 게 그 그림인데 로드 밸런싱을 하지 않는 게 파란색이에요. 파란색이 훨씬 더 안 좋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 약간 이 널뛰게 하는 게 더 크죠. 네, 그런 이제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이 좀 더 재밌는데 로드 밸런싱을 하지 않는 것과 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로드 밸런싱을 하지 않으면 엑스퍼트 두 개가 처음에 엄청나게 선택을 받아서 얘가 거의 도미넌트하게 선택을 받는 걸 볼 수 있고 이 약간 파란색 요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선택을 안 받는 걸 볼 수가 있죠. 제가 이거 피규어를 보고 약간 헷갈렸던 게 이 레전드가 오른쪽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왼쪽은 세 개밖에 없는 거예요. 보니까 모든 엑스퍼트가 다 아래쪽에 붙어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엑스퍼트를 8개를 골랐는데도 불구하고 2개만 지금 사용되고 있다. 처음에 운이 좋게 2개만 살아남았으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로드 밸런싱을 쓰게 되면 당연히 학습 초기에 비슷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약간 튀는 애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튀는 애들이 결과적으로 로스 펑션에 의해서 페널티를 받게 되니까 나중에는 쭉 이게 이렇게 잘 이제 균등하게 배분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뭐 어떻게 보면 트릭이나 테크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얘기를 좀 할 거는 MOE가 좋긴 한데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거든요. 좀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좀 내용이 짧아가지고 좀 빨리 끝나긴 하네요. 어쨌거나 MOE에 대해서 좋다라는 얘기만 했는데 사실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고요. 약간의 단점들도 있는데 첫 번째로는 스테이블하지가 못합니다. 지금 이게 두 개의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MOE 썼을 때 좀 스테이블한 어떤 실험을 보여주고요. 근데 같은 세팅으로 돌려도 왼쪽처럼 갑자기 로스가 발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굉장히 인스테빌리티한 특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긴 하겠지만 뭐 라우팅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이슈 있을 수 있고 할 수도 있죠. 근데 라우팅에서 소프트맥스가 하나 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일단 애초에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저번에 배웠던 지로스 트릭을 MOE에다가 넣어가지고 해결을 좀 해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슬라이드에 넣는 걸 까먹었는데 지로스 트릭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억셀러리 로스를 붙이는 거죠. 소프트맥스를 계산할 때 분모에 들어가는 그 G 값을 최대한 낮추겠다, 1로 만들겠다 하고 하는 게 지로스 트릭이었고요. 그 지로스를 가지고 MOE에다가 적용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스테이블하게 학습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로스를 쓰는 게 빨간색인데 빨간색이 물론 이것도 약간 언스테이블한 게 있지만 파란색보다 훨씬 더 부드럽게 떨어지고 뭐 밸리데이션 로스도 마찬가지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되게 잘 학습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두 번째 MOE의 문제점 중 하나는 얘가 오버피팅이 좀 잘 발생할 수 있어요. 뭐 정확한 기작에 대해서는 전 잘 모르는데 실험적으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 MOE를 만약에 파인 튜닝을 할 때 굉장히 작은 데이터로 파인 튜닝 하는 경우에는 덴스 모델은 잘 되는데 MOE는 오버피팅이 돼서 잘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예시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그래프만 봐도 스파스한 것과 덴스, 그러니까 스파스가 MOE를 쓴 거고 덴스는 MOE를 쓰지 않은 거죠. 이 두 개를 비교를 하면 스파스, 그러니까 MOE 같은 경우에는 트레인에 대해서 성능이 확 오르는데 뭐 밸리데이션은 되게 작은, 그러니까 오버피팅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벤치마크에 대해서 동일한 그런 실험 결과를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까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그냥 일반적인 파인 튜닝 할 때는 MOE가 아닌 애들만 파인 튜닝 한다든지 두 번째로는 엑스퍼트를 좀 드랍아웃 하는 거를 학습 중간에 넣어가지고 레귤레이션을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로는 그냥 데이터셋을 많이 쓰는 거죠. 특히 이렇게 베이스보드를 만든 다음에 이걸 가지고 뭐 SFT나 추가적인 파인 튜닝을 할 때는 어차피 데이터셋을 많이 쓰니까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기는 할 것 같아요. 물론
SFT 데이터를 작게 쓰면 거기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MOE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약간 이슈는 아닌데 MOE를 만들 때 생기는 문제들도 있을 수 있죠. MOE를 만들면 어쨌든 엑스퍼트를 다 랜덤 이니셜라이전을 한 다음에 학습을 해야 되니까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업사이클링이라는 방법이 좀 제시가 됐는데 요거는 뭐냐면 이 믹스트라에서 한 것처럼 뭔가 댄스 모델이 있으면 거기에서부터 여러 개를 그 쫙 병렬화 시켜가지고 MOE를 만든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냥 그 MOE의 MLP 레이어 그러니까 FFN 레이어를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말 그대로 재활용하겠다. 정확히 업사이클링인데 업사이클링 하겠다라는 그런 예시입니다. 뭐 이걸 뭐 이름까지 붙여야 되나 싶긴 하겠지만 어쨌거나 이런 방식을 쓸 수도 있고요. 근데 다만 저도 이거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파인그레인드하게 MOE를 쓸 때는 이슈들이 생길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믹스트랄 같은 경우처럼 이 FFN이 그대로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카펜페이스트가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파인그레인드하게 MOE를 사용을 하게 되면 그 원래 큰 FFN을 그냥 잘라가지고 카피를 해도 되는지 혹은 좀 더 클레버한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문들은 나오고 있는데 제가 팔로우업은 하지 못했고 어쨌거나 이렇게 업사이클링 하는 방식들이 그래도 좀 MOE 쪽에서 몇 번 등장하는 개념이거든요. 다음 주에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거기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MOE는 좀 빨리 끝났는데 MOE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할 내용이 별로 없어서 결론을 다시 얘기를 하면 MOE는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번 슬라이드에서 좀 깨달았으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스파시티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댄스 모델보다 훨씬 파라미터는 크지만 전체 파라미터는 대신에 활성화되는 파라미터 자체를 줄여서 같은 플롭스에서 더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토큰 추스 엑스퍼트 방식을 탑K와 혼합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때 라우팅이 디스크리트 하잖아요. 탑K를 고른다는 게 디스크리트한 오퍼레이션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여러 가지 휴리스틱한 로스를 디자인을 해가지고 좀 해결하는 뭐 근본적인 해결은 아닌데 그렇게 조금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케일링 러를 볼 때도 같이 얘기를 할 건데 MOE가 되게 좋아요. MOE를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고 그리고 코스트 이펙티브하고 물론 처음에는 MOE에 대해서 이거 시스템적으로는 댄스 모델과 비교해서 디플로이 하는 게 되게 까다롭다 라는 얘기도 좀 많이 있었는데 뭐 성능이 좋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냥 MOE를 사용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써져 있는 것처럼 MOE 자체에 대한 이슈들도 있긴 하지만 그것들은 점점 뭐 발전이 되어 가고 있고 해결이 되는 것 같고요. 뭐 해결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MOE에 대해서 워낙 다들 검증이 되어 왔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채택을 해가지고 발전들이 되는 것 같아요.